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.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. 예, 반등을 시작한 2차전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2차전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기대감들이 있고 또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날 수요일인데 주가 급등했는데요. 이제는 좀 2차전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가는 걸까요? 공교롭게도 오늘이 에코프로 그룹주 원래 이제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네.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. 오늘 이 관련된 컨퍼런스 콜 안에서의 비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네. 오늘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주가를 좀 보면 네. 테슬라발 악재 그리고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뭐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나오면서 2차전지 어저께 배터리셀 3사가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고 네. 양극 소재사 역시도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들 때문에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. 오늘 컨퍼런스 콜 안에서 에코 그룹주 안에서 뭐 액면 분할 얘기도 나왔었고 관련해서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이슈 네. 이런 내용들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배터리셀 3사의 1월부터 오늘 종가 기준까지에 대한 주가 추이를 좀 보니까 네.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9.7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네. 삼성 SDI가 19.07포인트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13.7% 정도 기간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. 네. 물론 이제 지난 그 1월 대비해서 낙폭이 좀 더 심화됐던 구간 대비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4%, 삼성 SDI가 마이너스 27%대까지 갔었고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0%에서 21%대까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일부분 정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직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회복은 결국은 이제 다시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이나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일단은 뭐 다행스러운 반등이 좀 왔고요.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 체크를 그래서 오늘 해주실 겁니다. 먼저 배터리 셀사들의 실적 발표, 실적 체크할 텐데요. 이제 얼추 실적을 발표한 거죠. 네. 일단 뭐 LG 네.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네. 좀 했고 최근에는 이 세부 사업부문별 손익까지 좀 발표가 좀 됐었는데 먼저 4분기 매출액은 6.3%가 감소됐고요. 영업이익은 42.5% 정도 증가됐는데 네. 지금 분기 실적에 대한 증감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선방을 좀 한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시장이 좀 예상치는 좀 크게 좀 하회했다는 것이죠. 일단 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53.7%가 좀 감소됐던 이유 이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이익 감소가 좀 심화됐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전체 매출액은 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,382억을 좀 기록했는데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6.3%가 좀 감소됐고 네. 이익은 53.7%가 좀 감소되면서 4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이 좀 하향됐다는 어떤 포인트들은 사실 여파에 대한 우려감이 단순한 우려감이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이 된 셈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북미 지역에서는 2년 연속 30%대 성장 기조를 좀 유지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세액공제 관련된 혜택 부분이 78% 정도 이익 상승 부분에 기여를 좀 했다라고 밝혀졌고 여기서 세액공제액을 좀 제외하고 순수 영업이익단을 좀 보면 881억 원입니다. 전체 영업이익률이 1.1%뿐이 안 된다. 이 관점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배터리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네. 실적 부담이 LG엔솔이 처음 실적 발표하면서 부담이 됐고요. 삼성 SDI는 LG엔솔보다는 조금 나았나요? 수치상으로 네. 보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폭은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가 가장 큰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일단 매출액은 6.7%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36.5%가 감소됐는데 네. 숫자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 8조 그리고 삼성 SDI가 5조 5천억입니다. 근데 이익단에서 보면 3,382억 원을 기록했던 LG 엔솔 대비해서 네. 삼성 SDI가 3,118억 이익을 좀 냈다는 것은 네. 같은 추정이익 매출액 대비 추정이익치 이익 부분에 대한 어떤 선방 효과는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연간 기준에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좀 했는데 3분기 대비에 대한 어떤 하락폭들이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역시나 3분기 대비 매출은 6.4% 그리고 이익이
45.1% 정도 감소되면서 3분기 실적 기조가 4분기에서 확연하게 또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중대형 전지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어요. P5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배터리가 독일의 BMW 쪽에 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분기까지에 대한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됐고 이 부분이 이익 상승이라든지 뭐 이익의 어떤 기조 효과를 좀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P6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배터리를 지금 또 공급하고 있다. 1분기 좀 가셔야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는 다소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지만 프리미엄 배터리의 경우에는 3분기, 4분기,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기조를 강하게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뭐 현금 배당 1,000원을 결정했는데 전체 시가 배당률은 0.2%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좀 지속해야 되는 삼성 SDI의 입장에서는 뭐 주주들의 어떤 뭐 성에는 좀 안 차겠지만 그래도 배당을 좀 준다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인데요. 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부분하고 2차전지 부분을 좀 발라내야 되잖아요. SK 네네. 이노베이션 실적은 어땠습니까? 전체 매출액은 2.1%가 증가됐고 네. 지금 영업이익이 전체 사업 부분을 다 합산했을 때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. 굉장히 좀 4분기요? 그렇죠. 예, SK 이노베이션 안에서는 굉장히 숫자 좀 좋았는데 실적 안에 이면들을 보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2조 7천억. 그런데 영업 손실이 186억입니다. 물론 지금 4분기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하회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석유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정제 마진 유가 하락 부분도 전체적인 실적 컨센 하향의 어떤 원인이 좀 작용은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 굉장히 좀 비교적 장사를 좀 잘 해놨기 때문에 네. 흑자 전환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 이슈인데 올해 2023년 연내에는 흑자 전환을 좀 이루지 못했다. 다만 이 적자 폭을 굉장히 좀 많이 줄였다라고 봅니다. 지금 186억 원의 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까지에 대한 이 개선 효과는 좀 미비하겠지만 2분기 안에는 그래도 SK 이노베이션 안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이 흑자 달성 전망 기조 관점에서는 좀 더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사주 481만 주 전체 금액은 뭐 7,936억 원 규모인데 자사주 소각을 좀 결정을 했고요. 여기서 주주 재고 가치,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을 좀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률 어떤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그래도 기간 수익률이 가장 적은 폭의 어떤 하락률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SK 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부분 흑자 전환이 이게 계속 양치기 소년이에요. 이번에 될 거다, 이번에 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사주 소각 얘기로 주가는 방어를 했습니다. 자,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 실적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. 언제쯤 실적이 턴해서 나오느냐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올해 주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실적 전망해 볼까요, 그러면? 그래서 이제 2023년도의 실적은 끝났다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좀 좋아질 것인가, 반등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네. 먼저 이제 오늘 어제죠. 포드가 실적 발표를 했고 여기서 2024년도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비교적 좀 상향 조정은 좀 됐는데 이면을 좀 보면 지금 전기차에 관련된 비중을 줄이고 내연차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량 비중의 관점에서는 유럽의 어떤 공급 둔화 이 부분은 이 보조금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북미한 기조 안에서도 사실 포드가 전기차 비중을 좀 줄인다.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작을 수 있고 오늘 뭐 GM 회장이 좀 입국을 해서 주요 이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등 좀 만나서 이제 사업을 좀 협의하겠다라고 좀 밝혔지만 관련된 이슈 안에서 과연 올해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 관점에서 목표량을 얼마만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내용들 좀 보면 증권사가 지금 업황 우려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치를 좀 더 하향시켰습니다. 1분기 매출액은 6조 3천억 원을 좀 예상을 좀 했고요. 영업이익은 2,077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2,077억 원이 아니라 IRA 세액공제 부분을 좀 차감을 하면 영업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. 영업 손실액이 63억 원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으면서 네. 1분기 어닝 쇼크를 좀 예상했다는 점입니다.
그래서 4분기 관점에서 연간 누적 실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세액 공제 효과를 좀 차지하더라도 이익 기조를 좀 유지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세액 공제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을 때는 여기서 손실로 좀 전환될 수 있다.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셀사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하나에너지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ESS 공급 수주 관련된 내용들 좀 부각이 좀 됐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해서 미확정을 좀 공시를 했는데 가시화된 내용에서는 ESS 공급은 좀 기정 사실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GM의 메리바바 회장이 7일날 입국을 해서 파트너십 강화에 관련된 전략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만나서 회동을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합작법이나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기서 관련된 캐파에 관련된 증설 부분 이 부분이 상세하게 좀 논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. IRA에 대한 이 세액공제 보조금을 조금 줄이겠다. GM이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의 어떤 기조 영향으로 어떻게 좀 작용할까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GM과 미국에서 세개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1공장은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. 2공장의 경우에는 1분기 내에 가동을 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완성차 업체의 이 생산량과 좀 이게 연동돼서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1분기 가동이 안 되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좀 가동이 가셔야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3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전체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혼다,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8개의 현지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8개 공장들을 모두 양산 체계를 좀 갖추는 관점에서는 외형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이 언제 돌아서느냐 4분기, 3분기, 4분기까지는 안 좋고요. 그게 올해 이제 1분기도 이제 NG 엔솔만 봤는데 다른 회사도 보겠습니다만 1분기도 쉽지 않다. 그죠? 1분기까지는. 그렇죠. 그러니까 2분기를 지금으로서는 1분기 어렵고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. 2분기 실적의 변화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. 삼성 SDI는 4분기 실적도 나름 LG 엔솔보다는 선방을 했고 사실 삼성 SDI가 그다음에 그동안 증설에 약간 조금 소극적이었잖아요. 그 이익 중심이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증설도 꽤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설비 투자 규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풀캐파 가동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다양한 고객사 안에 캐파는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그렇죠. 좀 보여지는데 삼성 SDI가 이 소극적 투자 안에서 투자를 좀 늘렸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봅니다. 2023년도에는 4조 원대 설비 투자를 좀 했는데 올해 6조 3천억 원 규모를 설비 투자를 좀 예고를 좀 했었고요.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 1공장이 연내 좀 가동될 수 있다. 원래 2025년도에 가동 목표였는데 올해 좀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스텔란티스 2공장의 경우에는 2027년도 가동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조 3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아마 2공장 관련된 증설 내지는 신규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투입비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울산에 1조 원대 이 배터리와 양극재 공장을 좀 설립하겠다. 이 부분은 국내 공헌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1분기부터는 이 고용량 프리미엄 배터리 P6가 이제 출하를 좀 앞두고 있는데 당장의 생산 수율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지만 2분기에 P6에 대한 모델이 확대되면서 좀 이 수익부가 좀 이익 기여에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1분기까지는 P5 배터리가 좀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을 좀 앞서 가겠지만 향후에는 P6 안에서에 대한 이 단가 부분에 대한 경쟁력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샘플 출하를 4분기에 좀 시작을 했고 부분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일단 2027년도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수율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연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 이 분기 대비에 대한 성장 하위가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다. 이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적자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폭을 좀 가져왔다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유럽향 판매 비중이 얼마만큼 실적에 좀 영향을 좀 작용을 할까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영향 때문에 이 세액 공제를 좀 빼고 나서
적자 기조를 좀 유지한다면 삼성 SDI가 반대로 흑자 기조를 좀 유지했을 때 이 어떤 수급의 어떤 반사 수혜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체크하죠. 이노베이션은 이제 앞서도 2차 전지 부분, 정유 부분 얘기하셨는데 정유야 뭐 워낙 글로벌 수요와 네. 그다음에 유가에 움직이는 거고 이게 이 분기에 이제 어쨌든 2차 전지가 흑자 전환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은 나름 또 독자적인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 흑자 전환 가능해요? 네. 일단은 지금 1분기까지는 전체 업황으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네. 좀 보고 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도 올해 이 설비 투자 규모를 7조 5천억 원으로 좀 계획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포드와 현대차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 있었고요. 2024년도 안에서 올해 안에서 증설 투자 예정인데 뭐 헝가리, 중국에 관련돼서는 연내 증설 투자를 좀 완료해서 양사를 좀 가시화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캐파가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가동을 한다면 이익 개선이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 배터리 셀 3사들의 어떤 전망들을 보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다소 좀 부진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있는데 네. 이 완성차들의 이 가이던스가 좀 높았다.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 비중은 좀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양 이 비중은 좀 더 늘리고 있다. 이 점 때문에 사실 상반기까지 유축됐던 부분들이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 이 부분과 좀 맞물린다면 하반기에는 캐파 완공에 따라서 오히려 양산 설비가 좀 더 가동되면서 단가가 좀 하락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하반기 기점 안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빠르면 2분기, 전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좀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네. 배터리 셀 3사 지난 4분기 실적 추정하고 올해 실적과 주요 포인트를 봤는데요.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. 그럼 셀 쪽에 대한 어쨌든 실적이 가시화되는 거는 1분기는 아니다. 2분기 실적이 확인될 쯤일 것 같은데요. 셀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좀 마무리해 주세요. 일단 지난번 1월 기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양극 소재사에 관련된 어닝 쇼크 여파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뭐 노이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였던 이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현재 구간부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.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, 뭐 SK 이노베이션 3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모멘텀들의 좀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LG 에너지 솔루션 캐파 관점에서 네.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모멘텀, 이후에 프리미엄 배터리의 어떤 시장 공략하에서 어떤 이익 개선,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. 그렇죠.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각자 매력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기간 수익률이 가장 많이 빠졌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저는 심했던 삼성 SDI가 1분기에 관련된 영업이익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점,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현재 셀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. 네,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배터리 셀사에 대한 실적과 전망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